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한국은 18일이 되었습니다. 네, 한 전라도인의 화끈한 이승만 옹호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조선일보를 읽다가 매우 유익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호남통신, 전남 72%가 이승만을 지지했다. 그때는 전라도가 우파 본산이었다. 네, 부제로 정읍선언, 올해가 77주년, 이승만이 극우라는 친구에게. 정읍선언은 1946년 6월 3일에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올해가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박은식 의사가 필자입니다.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이분은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이 호남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을 이제 존경하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위해서 서울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저 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또 생산적 복지, 이런 것을 주창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 정치 세력에 자기 표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로 좀 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지지했고 또 잘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거듭되면서 특별히 조국 사건 같은 것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그렇게 망쳐놓고, 또 임금을 그냥 확 기본임금을 올려가지고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망치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드루킹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또 그렇게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반문재인 이 되고, 또 우파가 된 그런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이 좀 한국에 더 많아져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올해 설을 보내고 고향 친구와 시간이 맞아서 서울로 가는 SRT에 같이 탔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SRT는 수서역에서 이제 목포에서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철이죠. 첫 번째 정차역은 정읍. 친구에게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꺼냈다. 저기 아파트 넘어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서 정부 세우자고 연설한 정읍동 초등학교야. 지금 돌아보면 잘한 것 같지 않니? 잘한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말을 합니다. 6.25 터지니까 국민들 보고 안심하라 방송해놓고 다리 끊고 도망쳤는데 뭘 잘해? 박은식 의사가 얘기합니다. 전쟁 나면 당연히 우리 군이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방송하지, 큰일 났으니 도망가세요 라고 방송하냐?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반복해서 틀어주던 라디오 못 끄고 후퇴한 거지. 한강철교도 이승만이 끊으라고 한 게 아니고 군에서 안 되겠다 싶어 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승만은 반민특위 해산시킨 친일파잖아.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국민 80%가 글도 못 읽고 제주 4.3 여순 사건 터져서 혼란스러운데
정치인들끼리 퇴로하고 조폭이 주름 잡던 시대였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일 좀 같이 했다고 관료들 다 내쳐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승만은 일본이 반대해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 주장하면서 대한해협에서 고기 잡던 일본 어선들 막 잡아들였어. 이래도 이승만이 친일파냐? 네 말대로면 이승만보다 친일파 훨씬 많이 기용한 김일성도 친일파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 꼭두각시 노릇하느라 민족이 분열되고 전쟁까지 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남한에서 선거도 하기 전에 김일성은 이미 소련 지원 받아서 군대 만들고 정부 만든 상태였어. 이런 상황에서 김구랑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봐야 협상이 되겠냐. 난 전 세계 절반이 공산화되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조그만 반도 끄트머리에서 온 몸을 바쳐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것이 민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에 전혀 순종적이지 않았어. 그렇죠. 오히려 빨리 휴전하고 싶은 미국이 이승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권 세우려 했을 정도지. 그런데 굴하지 않고 직선제 개헌을 해서 2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불리하게 진행되는 휴전 협상을 뒤집으려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리는 벼랑 끝 전술을 썼어. 그렇게 미국한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 이것이 바로 이제 한미 동맹의 시초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 침범은 곧 최강대국 미국 침범과 같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 먹힐지 모르던 나라가 안보 문제를 해결해서 번영의 기반을 마련한 거야. 우크라이나 봐. 미군이 주둔했다면 감히 러시아가 쳐들어오기나 했을까. 친구가 말합니다. 어떻게 부정선거 저지른 독재자를 옹호하냐. 의사가 말합니다. 이승만은 경쟁 후보였던 조병옥 사망으로 당선 확정이었어.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사람들이 장난친 거지. 독재자는 말이야,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해놓고 제 마음대로 해. 김일성이 한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바로 그거야. 맘대로 매매 상속도 못하는데 뭔 분배? 독재 강화 수단이지. 이승만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재산을 늘려줬어. 국민에게 지켜야 할 나의 것을 만들어줘서 6.25 때 용감히 싸울 원동력이 된 거야. 그리고 세상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하냐. 탱크로 밀어버리지. 이승만은 시위하다 다친 학생이 있는 병원에 가서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다. 그렇게 말했어. 게다가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재정에도 초등 의무 교육을 시행한 이승만이 과연 독재자일까?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초대 대통령은 목숨 바쳐 무장 투쟁한 김구였어야 해. 의사가 말합니다. 넌 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건국에 몸 바친 이승만은 싫어하고 김구만 좋아하냐? 국제 정세를 잘 알고 활용한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김씨 왕조 밑에서 노예로 굶주리고 있었을 거야. 이승만이 원자력을 육성했으니까 이렇게 싼 값에 SRT 탈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승만이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넌 구구단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미적분할 수 있냐? 미국도 1965년에 흑인한테 처음 투표권 줬고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한테 처음 투표권 줬어. 식민지를 막 벗어나서 모든 게 취약했던 나라의 첫 지도자가 생존 문제를 해결했으면 잘한 거 아니야?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게 정읍 선언이야.
이승만이 옳았다고. 친구가 말합니다. 와, 너 고등학생 때는 안 그랬잖아. 전라도 놈이 어쩌다 극우로 변해버렸냐? 의사가 답을 합니다. 이승만 존경하면 다 극우냐? 3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오히려 대구가 좌익 조봉암을 72% 지지하고 전라남도가 이승만을 72% 지지했어.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었다고. 네, 아주 화끈한 강력한 이승만 대통령 옹호론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삐딱한 친구처럼, 네, 좌익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답변, 바른 답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박은식 의사가 아주 정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수입해 오신, 미국서 수입해 오신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볼 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물론 이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쓰신 일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게 바로 또 우리 교회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면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시게 되면 청교도들이 그들의 자유를, 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분들은 필그림으로 미국으로 그렇게 그냥 이민을 와서 또 새로운 신앙생활에 새로운 어떤 터전을 마련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렇게 귀한 자유민주주의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명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이것도 먼저 영적인 의미가 우선적입니다만은, 또한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가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박은식 의사를 통해서 배우신 그런 정보들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좀 주위에 나눠주시고, 이거 몇 번 더 보시면서 좀 이렇게 그분의 그 논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되지 않고 더 신장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가 더욱 발전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도록, 세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세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세계에 복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또한 북한과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 동포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